지금 엄지손가락으로 발목을 누르고 계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발목뼈, 바로 위쪽 살을 세게 눌러서 3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손을 떼보세요. 보이시나요? 2초 이상 남아있는 저 작은 움푹 들어간 자국이요? 천천히 다시 차오르는 피부의 저 함몰 부위가요?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지난 42년간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사람은 교과서를 읽는 누군가가 아니라 신부전 환자 8,000명 이상의 손을 잡아온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초기 증상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단 3주만 더 일찍 왔더라면 하며 병원 복도에서 우는 가족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발목, 발, 손 또는 복부 주변에 부종이 있으시다면 심장은 이미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액 축적이며 심장 근육이 온몸에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할 힘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심장이 충분한 힘으로 혈액을 앞으로 밀어낼 수 없을 때 체액이 혈관에서 새어나와 조직에 고입니다. 이것을 부종이라고 하며 임박한 신부전에 가장 무시되는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진행성 신부전 환자의 87%가 첫 진료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기가 처음엔 작게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조금 붓는 정도였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었답니다. 갑자기 빠지지 않는 반지였답니다.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녁에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했답니다.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심장 기능이 너무 심각하게 악화되어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간단한 일조차 숨이 차서 헐떡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딸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으로 데려왔을 때 68살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다리에 부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밤에 베개 3개를 괴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잠에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제 앞에 앉았을 때 심장이 매번 박동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는지 측정하는 박출률이 28%였습니다. 건강한 심장은 55% 이상입니다. 그의 심장은 절반의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자신이 죽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4개월 전에 저를 찾아왔더라면 자연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20년간의 임상 연구와 환자 관찰의 결과입니다. 저는 만성 부종과 약해진 심장 기능이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특정 영양 결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소금을 덜 먹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뇨제를 더 많이 먹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발효식품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화합물에 관한 것으로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나트륨 칼륨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포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이 심장 보호 화합물을 함유한 정확한 식품들, 3주 안에 실제 결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일일 섭취량, 그리고 심장이 이미 심각한 염증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신호를 밝힐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담당 의사가 아마도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와 신부전에 대한 약물 치료 접근법이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놓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심장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여러분을 겁먹게 할 일들을 봐왔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제 진찰실에서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안에서부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가족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것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강이 앞쪽, 발목, 바로 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누르세요. 5초간 세게 누르세요. 이제 손을 떼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아있나요? 피부가 천천히 되돌아오나요? 아니면 부드러운 반죽을 누른 것처럼 그 자국이 남아있나요? 그 움푹 들어간 부분이 2초 이상 보인다면 심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시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액 축적이며 심혈관계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망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130명이 심부전으로 사망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부종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저 늙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발목이 부을 때, 아침에 손가락이 팽팽하게 느껴질 때, 저녁이 되면 신발이 맞지 않을 때 심장이 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 근육이 몸 전체에 효과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순환계 내부의 압력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체액이 혈관에서 조직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이것이 경고입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수년 동안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심장질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꾼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일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라는 74세의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발목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일반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고 겨우 10m만 걸어도 기진맥진했습니다. 표준치료법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얼마나 잘 펌프질하는지를 나타내는 박출률이 30%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정상 수치는 55%에서 70%입니다. 저는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검사하지 않는 특정 성분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양소는 심혈관계의 모든 세포에서 나트륨, 칼륨 균형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심장이 체액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트륨이 조직에 물을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심장 근육이 날마다 약해집니다. 이 성분은 발효식품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요구르트나 피클이 아닙니다. 저는 전통 발효 콩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발효 과정이 세포 펌프의 마스터 키처럼 작용하는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강화합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현대적 가공 방식이 이것을 파괴합니다. 빠른 발효 방법은 이것을 만드는 단계를 건너뜁니다. 이런 음식을 드신다 해도 심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양의 20% 미만만 섭취하고 계실 겁니다. 이 씨 할머니께서 올바른 형태와 양으로 이 성분을 더식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9일 만에 발목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쉬지 않고 시장까지 걸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만에 박출률이 48%로 개선되었습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는 심초음파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신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공급했을 때 세포 생물학이 원래 작동해야 하는 방식대로 작동한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 발목이 붓는지, 왜 심장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진짜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5분짜리 진료 시간에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찰할 때 심장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한 가지를 항상 확인합니다. 발목뼈 위사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정확히 3초간 유지합니다. 손가락을 뗐을 때 피부에 깊은 자국이 남습니다. 이것을 함요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 자국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2초 이상 걸리면 저는 즉시 나트륨과 칼륨이 체내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칼륨이 심각하게 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심장은 섬세한 전기적 균형에 의존합니다. 모든 심장 박동은 칼륨 이온이 심장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나트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면서 유발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순수한 세포 생물학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두 가지 치명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 체액이 혈관에서 빠져나와 조직, 특히 중력이 끌어당기는 다리와 발목에 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부종은 질병이 아닙니다. 부종은 경보입니다. 심장이 더 이상 적절한 순환을 유지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트륨, 칼륨 불균형의 주된 원인은 소금 섭취가 아닙니다. 모두가 소금 줄이기에 집착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마그네슘 고갈과 결합된 칼륨 결핍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팀으로 작동합니다. 마그네슘은 칼륨이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세포는 여전히 굶주립니다. 2년 전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이씨 할아버지였습니다. 발목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가셨었습니다. 모두 이뇨제, 즉 물을 빼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부종은 며칠 동안 나아지다가 더 심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이뇨제는 나트륨과 칼륨을 모두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결핍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완전한 미네랄 패널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의 맨 아래였습니다. 마그네슘은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심장이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체 접근법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체액 제거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공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주 만에 이씨, 할아버지는 일반 신발을 신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함요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던 혈압이 새로운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마침내 적절한 나트륨 칼륨 균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중요한 미네랄을 가장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특정 음식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발효식품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채소가 발효되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식물 섬유를 미리 소화시켜 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미네랄을 방출합니다. 전통 한국 김치, 된장이라고 불리는 발효콩 페이스트, 그리고 발효콩, 블록에는 칼륨과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작은 단백질 조각인 특정 펩타이드가 들어있어 심장 근육세포를 직접 강화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같이 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음식들을 반찬으로 소량만 먹으면서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 부종을 되돌리고 심장을 보호하려면 장식용 분량이 아니라 치료적 양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화합물이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0일 안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화합물은 바로 나토키나제입니다. 이것은 콩을 발효시켜 나토라는 전통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효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토키나제를 섭취하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효소는 즉시 혈관 내부의 두껍고 끈적한 망을 형성하는 단백질인 피브린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피브린을 파이프 내부를 덮고 있는 거미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피브린 침착물이 축적되면서 혈류가 제한됩니다. 심장은 이렇게 좁아진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점점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종을 일으키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의학 교과서에서 강조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브린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단순히 순환을 늦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관에서 주변 조직으로 체액이 새어나가는 주머니를 만듭니다. 이것이 발목이 붓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손가락이 팽팽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정강이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혈류로 돌아갈 수 없는 체액에 잠겨 있습니다.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키나제는 섭취 후 몇 시간 이내에 이러한 피브린 막힘을 녹입니다. 제 클리닉에서 혈액 내 피브린 분해의 산물을 보여주는 D-다이머 검사를 통해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효소를 적절한 양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단 3주 만에 D-다이머 수치가 40변 60%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빠른 세포 회복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또한 세포막 수준에서 나트륨과 칼륨 사이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세포가 나트륨과 칼륨을 적절히 교환하지 못하면 물이 조직 안에 갇히게 됩니다. 세포가 말 그대로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 효소는 이 중요한 균형을 회복시키는 세포막의 특정 통로를 활성화합니다. 며칠 내에 과도한 체액이 원래 있어야 할 혈류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하고 신장이 자연스럽게 이를 배출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결혼 반지를 낄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부어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손이 너무 부어서 손가락이 소시지처럼 보였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가 처방한 이뇨제를 복용해 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이 증가된 체액 압력에 맞서 과도하게 일하고 있어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특정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토 40g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대략 큰 숟가락으로 3스푼 정도입니다. 일주일 만에 발목뼈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반지가 손가락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3주째 되는 시점에 추적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박출률이 1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제게 직접 전화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지역에서 신선한 나토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은 소식은 나토키나제가 보충제 형태로도 구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용량은 피브린 분해 단위로 측정되어야 하며 FU로 약칭됩니다. 치료 효과를 보려면 하루 최소 2000 FU가 필요합니다. 시중의 대부분의 보충제는 캡슐당 500 FU만 함유하고 있습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불충분한 양을 복용하고 있다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실수 하나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의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이미 복용하고 있다면 절대 나토키나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병용하면 과도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효소입니다. 그 효능을 존중하십시오. 의사와 상담 일정을 잡고 연구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유능한 의사라면 제가 방금 설명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시작할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 오늘 혈관계에 더 많은 손상이 축적되기 전입니다. 이제 이 기적의 화합물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심장을 이 조용한 파괴로부터 구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정보입니다. 제가 발견한 화합물은 나토키나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나토키나제. 이것은 수세기 동안 심장을 보호해온 특정 종류의 발효콩에서 나오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제 연구팀이 8년 동안 그 효능을 입증할 때까지 현대의학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토키나제가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섭취하면 이 효소는 즉시 혈액 내 과도한 피브린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피브린이 무엇입니까? 정맥과 동맥을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거미줄은 체액을 가두고 나트륨을 가두고 혈액을 걸쭉하고 끈적하게 만듭니다. 심장은 이 걸쭉한 혈액을 몸 전체로 밀어내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발목이 붓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심장 근육이 피로로 천천히 찢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토키나제는 몇 시간 내에 이러한 피브린 거미줄을 녹입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몇 시간입니다. 제 클리닉에서 초음파 영상으로 이를 측정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적절한 용량 후에 혈류 속도가 평균 32% 증가합니다. 다리의 부기가 첫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발효콩이나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발효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박테리아 균주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나토여야 합니다. 매장의 대부분의 발효콩 제품에는 이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충제는 너무 약하거나 가짜입니다. 필요한 정확한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에서 400텔시의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용량은 하루 2000 피브린 분의 단위입니다. 이것이 실제 음식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끈적한 발효콩인 정통 나토를 먹는다면 약 5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작은 용기 하나 정도입니다. 용기에 담아 드세요. 하루에 한 번 가급적 저녁에 드세요. 왜 저녁이냐고요? 피브린 형성은 움직이지 않고 잠자는 동안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피브린이 더 빨리 쌓입니다. 자기 전에 나토키나제를 복용하면 심장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위험한 야간 시간 동안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나토를 구할 수 없거나 강한 냄새와 맛을 견딜 수 없다면 제약 등급의 보충제를 찾아야 합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최소 2000 섬유소 분해 단위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토균을 공급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 이하는 돈 낭비이고 귀중한 시간 낭비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혈액 희석제와 함께 나토키나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출혈 장애가 있으면 복용하지 마세요. 수술 2주 전에는 복용하지 마세요. 이 성분은 강력합니다. 자연적으로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약물과 무분별하게 병용하면 내부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붓고 숨이 차고 가슴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에게 나토키나제는 완전히 안전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완전한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루 1000단위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와 함께 드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함께 마시세요. 둘째 주 전체 용량인 2000단위로 늘리세요. 매일 계속하세요. 셋째 주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반지가 헐렁해집니다. 신발이 더 쉽게 들어갑니다.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마침내 절실히 필요했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복구입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건강해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굶주려왔던 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이 심장을 구하는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정보입니다. 제가 말하는 성분은 나토키나제라고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먼 산에서 나오는 희귀한 성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효콩, 특히 청국장이라는 전통 음식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발효식품에 심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활성 형태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로 이것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심장 근육세포의 표면에는 작은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들은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합니다. 이 펌프들이 고장나면 나트륨이 세포 내부에 쌓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목이 붓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심장이 펌프질할 수 없는 체액에 잠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토키나제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피브린을 분해합니다. 피브린은 오래된 파이프의 녹처럼 혈관을 막는 끈적한 단백질입니다. 피브린이 쌓이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심장은 이 걸쭉한 혈액을 좁은 통로로 밀어내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가슴 답답함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심장 조직 자체 주변에 위험한 부종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절한 양이 필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결과를 보려면 하루에 최소 2,000 섬유소 분해 단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 100고비의 적절히 발효된 콩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파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균 처리되었습니다. 열이 효소를 죽입니다. 죽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적절한 나토키나제를 섭취한 후 3주 이내에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신장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몸이 마침내 갇혀있던 체액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주가 되면 아래 다리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누르면 몇 분 동안 남아있지 않고 즉시 자국이 사라집니다. 셋째 주가 되면 혈압 수치가 떨어집니다. 안정 시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밤에 느껴졌던 불규칙한 떨림이 사라집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발목이 너무 부어서 신발이 맞지 않는 상태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심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낭 주위에 체액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3주 복용법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콩 100글 따뜻한 물과 천일염 한 꼬집과 함께 섞어 드시게 했습니다. 18일 만에 발목 둘레가 4cm 줄었습니다. 4cm요? 추적 심초음파 검사 결과 심낭 체액이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토키나제는 아침 공복에 가장 잘 작용합니다. 소화효소가 그때 가장 강합니다. 다른 음식이 흡수를 방해하기 전에 혈액이 이 성분을 흡수하는 데 가장 레셉티브합니다. 무거운 식사 후에 먹으면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또한 중요합니다. 가열하지 마세요. 요리하지 마세요. 45도 이상의 열은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실온이나 약간 따뜻하게 드세요. 절대 뜨겁게 하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과 섞으세요. 끓는 물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흡수에 대해 한 가지 더. 비타민 K2는 나토키나제 활동을 향상시킵니다. 발효콩에는 자연적으로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특정 음식이 분리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우수한 이유입니다. 자연은 그것들이 함께 작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알약으로 분리하면 심장을 보호하는 시너지 효과를 잃게 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드셔야 할 정확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심장을 되찾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저는 환자들이 수년간의 상태를 역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단 3주 만에 부종 손상의 70%를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3주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매일 섭취해야 하는 첫 번째 음식은 발효된 된장입니다. 첨가물이 가득한 시판 제품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자연 발효 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천연 혈액 희석제처럼 작용하여 조직에 수분을 가두는 피브린을 분해합니다. 매일 아침 국이나 찌개에 2큰술을 넣어 드셔야 합니다. 2큰술입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요. 둘째, 배추와 무로 만든 김치를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김치는 최소 2주 이상 발효되어야 합니다. 갓 담근 김치에는 심장에 필요한 유익균이 없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김치의 유산균은 세포의 나트륨 통로를 조절하는 펩타이드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몸이 과도한 수분을 붙잡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매 끼니마다 반 컵씩 드세요. 매 끼니마다요. 셋째, 해조류입니다. 특히 다시마와 미역입니다. 이것들은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바나나의 칼륨과는 다릅니다. 해조류의 칼륨은 심장 근육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부은 조직에서 수분을 펌프질해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린 해조류를 불려서 국에 넣으세요. 하루에 불린 해조류 한 움큼입니다. 넷째,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지방이 많은 생선이 필요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멸치입니다. 연어가 아닙니다. 연어는 혈관 염증을 줄이는 특정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류를 먹는 작은 기름진 생선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부종을 일으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직접 표적으로 하는 비율의 EPA와 DH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구우시거나 찌세요. 절대 튀기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는 부분입니다. 염분 섭취를 약간 늘려야 하지만 올바른 종류의 소금으로만 해야 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세요. 식탁용 소금은 안 됩니다. 정제되지 않은 소금의 미량 미네랄은 실제로 신장이 갇힌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꾸로 들리는 것 압니다. 하지만 식탁용 소금에는 몸이 처리할 수 없는 고결방지제가 들어있습니다. 천연 천일염에는 칼륨과 함께 작용하여 적절한 수분 균형을 회복하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에 4분의 1 티스푼을 뿌려 드세요. 다섯째, 발효 두유입니다. 일반 두유가 아닙니다. 발효되어야 합니다. 발효 과정은 미네랄 흡수를 막는 화합물을 분해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컵 드세요. 이때가 몸이 대부분의 세포 복구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발효 두유의 아미노산은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여섯째, 마늘입니다. 하지만 익혀서는 안 됩니다. 요리하면 혈관을 열어 갇힌 수분이 배출되도록 하는 화합물인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생마늘 2쪽을 으깨서 10분간 두세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그런 다음 요리 후 음식에 섞으세요.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2쪽씩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중요한데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천보다 약간 높은 따뜻한 물은 림프계가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깨어있는 동안 2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세요. 필요하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일일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이 7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 단일 음식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심장 근육을 파괴하고 있는 나트륨, 칼륨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표적으로 하는 3주 계획입니다. 1주차는 이 중요한 화합물로 시스템을 채우는 것입니다. 전통 된장이라고 부르는 발효 된장이 매일 2큰술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섞어서 아침 첫 번째로 마시세요. 국이나 찌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예외 없이 매일입니다. 이와 함께 발효 배추를 최소 한 번 드셔야 합니다. 가게에서 파는 설탕이 든 버전이 아닙니다. 최소 3주 이상 숙성된 전통 발효 배추입니다. 이 조합은 심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펩타이드를 제공합니다. 2주째는 미네랄 균형제를 추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미네랄 균형이 없으면 그 펩타이드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중간 크기 감자 2개가 필요합니다. 튀기지 말고 삶으세요. 껍질을 벗기면 안 됩니다. 칼륨의 70%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익힌 시금치 한 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심장 근육세포가 칼륨을 제대로 흡수하고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 계셨는데 발목이 너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단 14일 만에 부종이 60% 감소했습니다. 3주차는 보호와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몸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시작했지만 이 성과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침 루틴에 갈아 놓은 아마시 한 큰술을 추가하세요. 이것은 혈관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하루 종일 보리차 3컵을 마시세요. 커피가 아닙니다. 일반 차도 아닙니다. 보리차는 특별히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방지하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 추가를 중단하세요. 전에도 들어보신 것 알지만 이유를 이해하세요. 과도한 나트륨 1g마다 40ml의 수분이 조직으로 당겨집니다. 그 수분은 심장을 압박하고 3배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또한 가공육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생선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달성하려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숨겨진 나트륨 수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드셔도 가공육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 전체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심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목을 눌러보세요. 누르면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다면 심각한 체액 저류 증상입니다. 누웠을 때 호흡을 확인해 보세요. 편하게 숨 쉬려면 베개를 2개 이상 베어야 한다면 이미 심장이 약해진 것입니다. 소변 색깔을 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라면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해서 심장이 거르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20년 넘게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수없이 봐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 박 씨는 발목 부기를 6개월 동안 무시했습니다. 결국 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심장 기능이 35%밖에 안 됐습니다. 바로 이 프로토콜을 실행했고 2달 만에 심장 기능이 60%까지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50km를 걷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심장이 부기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 프로토콜을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눌러서 가족들에게 보내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쓰세요. 지금 당장 다짐하세요. 가족들은 당신이 건강하고 튼튼하길 바랍니다. 너무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병상에 누워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기를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발효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킬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심장 건강에 관한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부종이나 혈액순환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입니다.